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뭐죠? 저 너무 관념적인 제목이어서 이게 머릿속에 쏙쏙 박히질 않아요.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그런 건데, 시인 작가분들께서 웹소설을 창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면 좀 더 좋을까를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딱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은 독자를 어디까지 의식할 거냐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독자들이 싫어하는 거는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싫어하는 게 일단 나쁜 주인공, 네네. 호구짓하는 주인공 뭐 몇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창작자가 난 싫은데 나는 호구짓 좀 할 건데 나는 좀 나쁜 짓 하는 주인공 뭐 매력적인 악당 좋은데 하면서 이제 썼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잘 쓰면 성공하시겠지만 대체로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독자들을 엄청 의식하잖아요. 우리 웹소설 작가는 특히. 그렇죠. 독자들이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가 보죠? 좀 다른 건가요? 그것도 얘기를 하자면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창작을 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하나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을 대할 때 웹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 자체가 저는 어디까지나 독자를 위해 존재하는 상업적인 콘텐츠, 반대로 보자면은 독자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독자랑 뭐 싸운다, 독자들의 어떤 취향 같은 것들에 뭐 반영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자는 내 글을 돈 주고 사서 읽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는 자영업하면서 손님이랑 싸운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당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자영업하면서 진상 손님이 있겠죠. 웹소설에서는 악플을 막 이상하게 달고 다니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솔직히 작가 입장에서 정말 싫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한테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내 글을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독자가 원망스러울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왜 나는 열심히 썼는데 안 봐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개쩌는 걸 못 알아봐 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개쩔지 않았으니까잖아요. 그쵸. 개쩔지 못했으니까. 개쩔었으면 받겠지. 정말 이 시장에서 네. 글을 매번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독자는 재미없지 않으면 안 봅니다. 결론적으로 맞아요. 말했을 때.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선결이 잘못됐어요. 플랫폼이 프로모션만 줬어도 내게 잘 됐을 텐데. 맞아요.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시는데, 이게 잘만 생각해보면은 프로모션을 줄 수 없으니까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개쩔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요새는 시리즈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대부분은 계급장 다 뗀 상태에서 이제 사전연재 혹은 무료연재를 시켜가지고 성적과 지표를 봅니다. 이제 그게 약간의 노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어쨌든 제공되는 지표들은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 지표를 보고 프로모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재미있는 걸 찾아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플랫폼의 노출이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출을 받기 위한 조건 자체가 재미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독자를 대할 때는 결국에는 이 독자는 나한테 정말 고맙게 글을 봐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독자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한다, 혹은 독자의 입맛을 바꿀 정도로 재미있는 글을 써야 된다. 새로운 취향을 만들 만큼 트렌드 세터가 돼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웹소설을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웹소설을 쓸 때 시인 작가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글을 깎는 거예요. 약간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글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근데 아까 뭐 1화에서 5화까지 정말 중요하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1화에서 5화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게 무한 수정으로 가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무한 수정이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못 봤어요. 맞습니다. 수정, 그냥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해진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아까가 아니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의미 전달이 된다는 전제하에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 전달만 되면 되지 막 미문으로 뭐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깎아 쓴다 그래도 뭐 김영하, 김훈 뭐 이런 사람처럼은 못 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무한 수정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엉망진창의 문장을 내면 안 되겠지만
의미 전달이 되는 문장이라면 그렇게 딱히 수정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산으로 가. 아니면 막 주인공이 호구짓 하고 있고 막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럼 그런 건 당연히 수정을 하셔야겠지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이미 내 실력이거든요. 그거 뭐 아무리 다시 보고 깎는다 그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들여서 수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글을 처음에 썼으면은 계속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깎아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인이 뭘 만들고 있는데 이 장인이 봤을 때 누가 옆에서 보면은 와 너무 잘 만들었다는데 그 장인이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약간 작가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인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웹소설은 그게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당해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뭐 오탈자가 발견돼도 그걸 지적하는 독자는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뭐 치명적으로 되하고 되를 틀린 거 아니라면은 그거 오탈자 때문에 떠나가는 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뼈대를 잘 짰고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를 보여줬다면 세부적인 것들은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뼈대가 잘못됐으면은 이게 수정을 한다 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그냥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축에서 이미 올린 거를 고쳐가지고 새로 하는 것보단 철거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데 웹소설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얘기가 리메이크입니다. 리메이크. 전 리메이크에서 사실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걸 성공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산이가 작가의 첫 작품 군의관 일개가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제가 그 뭐 유퀴즈에서 제가 뭐 그걸 보고 뭐 디지털 쓰레기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더 이상한 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군의관 일개가다가 그게 리메이크한 거예요. 처음에 더 엉망인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끄덕이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지우고 새로 쓰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게 돼? 사실 그때 웹소설을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된대요. 그걸 다 지우고 그거를 야 죽어라고 고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다 봤잖아요. 처음 것도 보고 다음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리메이크한 다음에 유료화를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메이크의 성공 사례라고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 후에 유료화가 돼서 이게 출판이 됐다. 사실 군의관 이계가다는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소재 같아요. 아마 처음에 이제 소재를 잡으시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상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나.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리메이크 아까 건축에 좀 비유를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다 지은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하는데 리메이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뼈대를 유지하고 다시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뼈대가 애초부터 잘못 세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리메이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작가가 어떠한 소재를 생각해냈을 때 그 소재로 쓸 수 있는 최상의 얘기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상의 얘기를 써낸단 말이죠. 그럼 보통 그 소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시 쓴다고 해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메이크를 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이 소재 너무 아까워. 혹은 다시 설정 짜는 거 너무 번거로운데 이것만 유지하고 다시 써볼까? 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작가분들께서 특히나 한 20-30화쯤 갔을 때 이게 경향이 되게 심해져요. 리메이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걸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이거 너무 아까워. 나 이거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리메이크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다 안 됐어요. 맞아요. 다 안 됐고 지금도 욕구가 있어요. 문피아에서 연재 잘 했는데 연독은 좋았는데 유입이 안 돼가지고 망한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계속 그 번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메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 여러분들께서 리메이크를 내가 쓰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이전 잘 안 됐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잘 써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설령 시간이 오래 지나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막상 쓰실 때 그때 좋은 소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아마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간 몰리듯이 글 쓰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코너에 몰린 것처럼 누군가 쫓기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자주 본 케이스 중 하나인데 이 웹소설에 모든 걸 걸고 뛰어드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꽤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뭐 한번 인생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생에서 배수진을 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웹소설을 막 처음 시작하는 케이스에서 가끔 이제 이거에 모든 걸 걸고 시작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신인 작가분들은 첫 작품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데뷔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반동이 훨씬 세게 옵니다. 정말 세게 와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뭐 신인 작가까지는 그때 아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인생을 걸진 않았지만 약간 인생을 한 반쯤은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퇴사 후 전업 작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인생을 중간에? 약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다시 복직하셨나요? 11개월, 정확히 11개월 뒤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저는 웹소설 작가로서 제가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200, 300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퇴사를 하고 나서 쓴 글이 완전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반동이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그때 독립한 지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2년 좀 넘었나? 독립이라 하면 자취를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상황인데 1년 만에 그 소설식 표현을 낙향하게 생긴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갈 위기에 처한 거죠. 이제 그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막 진짜 현타도 되게 많이 오고 하루에 막 5,000원 가지고 식비랑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막 배가 너무 고픈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컵라면이랑 소주 사이에 고민하다가 소주 사와가지고 그거 마시고 술김에 자고도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건 뭐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한번 인생 걸어볼까 하고 웹소설에 올인하게 되는 순간부터 혹시라도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 반동이 너무 세게 온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B가 늘 있어야죠. 맞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업 작가를 추천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저도 늘 추천합니다, 경업을. 경업을 너무 추천해 드리는 게 글에 대한 태도도 너무 달라져요. 글이 좀 안 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난 뭐 직장 다니고 월급 나오니까 그래도 다음에 더 잘 써보자 라는 마인드로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전업 작가는 이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예민해져가지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프로모션 왜 안 넣어줬지? 프로모션 왜 안 넣어줬지? 왜 출판사 직원 왜 이렇게 왜지? 돼야지 나를? 아니 나 이 출판사에서 한 개 몇 개인데 왜 안 넣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쪼그라지게 되더라고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직업적으로 나한테 남은 거는 웹소설 작가라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작가라고 부르기에는 내 스스로는 너무 민망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갑자기 목이 타시나요?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목으로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좀 몰리듯이 좀 내가 인생을 걸듯이 글을 쓰게 되면은 뭐 그런 흔한 거 있잖아요. 인생을 걸고 쓴 역작, 인생을 걸고 만든 명작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인생을 걸어도 뭔가 좋은 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주식도 인생 걸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인생 걸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웹소설에 이제 쓸 때는 조금 여유로운 상황에서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가 조금 덜 여유롭더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창작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여서 더 와닿네요. 네, 그때는 정말 저도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후회를 한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그 모범적인 직장인이에요. 자세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때의 경험이 좀 직장 생활의 태도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적어도 경영진 C레벨 분들께는 제가 이제 퇴사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한번 각인시켜드린 영상이었고요. 그런 거였어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나가면은 웹소설이고 뭐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밖은 전쟁입니다. 진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경업도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창작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경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든 어쨌든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장점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보다 대출이 훨씬 잘 나고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연금 이런 것들도 충분히 회사랑 분담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부담도 덜고 어쨌든 회사라는 우산을 하나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내가 얼마 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맨날 소비 계획 세우고 지출 계획 세우고 모든 것들을 혼자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전업 작가는 내가 한 작품으로 그래도 뭐 몇천 이상 충분히 매출 나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은 뭔가요? 뭐 술 한 잔 갖고 올까요? 소주. 술이 땡기네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렇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를 대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품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라. 웹소설을 볼 때 좀 분석적으로 바라보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일이 되는 순간부터 창작이 좀 고통스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동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글을 읽는 게 의무가 된 거예요. 내가 웹소설을 써야 되니까 글을 읽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읽으면서도 지나치게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읽다가 너무 피로해져가지고 안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창작물은 창작물 그 자체로 감상을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나중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분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안 읽히더라고요. 읽어도 재미는 있는데 재미가 있는 거 별개로 가끔 그런 생각도 됩니다. 내 글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잘 쓰는데? 약간 보면서 현타가 오기도 하고 창작물은 창작물 그 자체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창작물 그 자체로 대하면서 내가 창작을 할 때만 꺼내와서 그때의 감상을 빌렸으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아까 좀 강조했지만 좀 다른 영역에서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 1일 1박. 네. 옷은 똑같긴 한데 제가 옷을 자주 똑같은 걸 입는 편입니다. 네, 그렇고요. 현타워네. 네, 그렇고요. 무슨 얘기를 했었죠? 성실함. 네. 네. 성실함이었었는데 그 성실함이 이제 매일매일 5,000자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시인 작가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5,000자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매일 글을 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자가 됐든 2,000자가 됐든 지금 당장 연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나 매일 5,000자 써야 되는 제약에 걸리거나 어떤 저주에 걸린 게 아니라면은 처음에는 일단 내가 되든 안 되든 이야기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5,000자라는 얘기 듣고 5,000자가 어느 정도는 돼요라고 물어보시면은 A4용지로 몇 장 정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놀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처음부터 매일 5,000자 쓰지 않으셔도 된다. 처음에는 2,000자, 1,000자도 괜찮다. 웹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언젠가 5,000자를 하루 안에 완성시키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500자 매일매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게 당장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재를 시작하고 마감이 늦지 않을 정도로 글을 쓰는 능력까지는 충분히 키우는 게 좋겠죠. 가끔 그런 질문 들어와요. 타자가 느린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정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 타자가 느린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보고 쓰는 걸 한번 봐요. 어떻게 쓰시는지 보고 대부분은 괜찮거든요. 그 정도는 문제 없고 사실 쓰면서 500타, 700타로 계속 유지하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죠. 500타, 700타를 유지하면서 글을 쓰면 이상한 거죠. 중간에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네. 작가가 AI가 아닌 이상 쉬지 않고 두드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 500타가 나온다고 하면은 10분 만에 5,000자를 쓰는 건데 그건 안 되죠. 네, 저도 최고 기록이 35분인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진짜 막 모든 걸 다 짜놓고 정말 너무 글이 잘 나오는 날에 그렇게 딱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날은 이상한 날이에요. 그거는 좀 뭔가 쉬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제대로 된 글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진이 확 빠져요. 그런 케이스에서 진이 확 빠지는데 타자 느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막 말도 안 되게 느려가지고 막 독실타법으로 어딨지? 이러고 하나 누르고 이러는 거 아닌 이상 그런 분들은 이제 한컴 타자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타자가 느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글 쓰는 속도는 결국 생각하는 시간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정말... 타자가 느려서 어떡하죠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오히려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완전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핸드폰에 익숙해가지고 키보드 자판이 익숙하지 않은 요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나이대가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다뤄오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고민이 들어와요. 그 원고지에 쓰는 거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쓰실 수 있겠지만 안 지칠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창작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그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재를 대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마이너한 소재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작가가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을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습작으로 써보겠다고 하신다면은 다양한 소재, 장르의 글을 써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쓸 때 재미를 느끼네? 내가 이런 걸 쓸 때 관심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이 다 쓰는 순간 마치 바로 독자들한테 공개가 돼가지고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글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작품은 공개되기 전까지는 독자들이 볼 일이 없습니다. 봐봤자 옆에서 뭐 조언해주는 친구, 다른 작가 혹은 기획자가 되는 건데, 그냥 평가받기 전에 원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처음이라면은 현판이 됐든 판타지가 됐든 쓰기 전까지는 나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현판 써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도 괜찮지만은 내가 만약에 다른 거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웹소설은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만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강박적으로 현판만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첫 작품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현판만 썼거든요. 근데 7번째에서 쓴 게 이제 명가의 역대급 재능천재 그건데, 그게 유일하게 판타지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쓴 것 중에. 근데 그게 앞에 6개 다 합친 것보다 더 잘 되니까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왜 지금까지 겁먹고 판타지 시도하지 않았지? 물론 이제 판타지를 썼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장르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저는 오히려 훨씬 그때 즐겁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도 몰라도 현판 쓸 때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쓰기 전까지 정말 모릅니다. 아까 재능 얘기할 때도, 몇 주 전에 재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장르에 강점이 있고 내가 어떤 장르를 잘 쓸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한번 1화라도 써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께 그게 하나의 큰 자산이자 새로운 시도가 돼가지고 다른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이제 관념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가이드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어떤 방향 가이드인가요, 그것도? 어쨌든 네.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선 다른 강의들은 대부분 이제 가이드 제시해드리고 이렇게 창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관념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 개인의 견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너무 깊게 다루게 되면은 오히려 좀 호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어떠셨을까요? 예. 몇 주에 걸친 강의였잖아요. 그렇죠.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시작하는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맞습니다. 영상에 걸쳐서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만 보신 분이 있다면은 앞서 올린 영상들도 다 찾아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소설도 같이 읽으시고, 이 영상들 쭉 시리즈별로 쭉 있는데 보시면서 이게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잘 취사 선택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에는 이런 어떤 방금 창작 강의 지금까지 진행했던 9개 영상들, 8개 영상, 9개 영상, 그 영상들을 나중에 한번 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리메이크 하지 말라 그랬지만 영상을 리메이크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좀 나중에 뭐 판서도 하면서 한번 좀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서까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